아, 오후에 이제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전에는 제작 스태프, 영화 현장에 제작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 스태프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독립영화 쪽 이야기까지 좀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참여하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해놓은 내용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 대략 2시간 정도는 기술 분야, 그러니까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참가자분들 이제 좀 인사하시고, 몇 분 안 오셨지만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실 거라고 보고, 또 유튜브는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지님부터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죠. 그 마이크에 대고 예 말씀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드맨 포스트 경영지원팀 정수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드맨 포스트 최수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정숙 프로듀서입니다. 안병호 위원장님. 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맡고 있는 안병호입니다. 네, 저는 영화진흥원의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인 김혜준이고요. 우리 오석근 위원장께서 짤막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인 게 이 코로나 관련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 대책 관련된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단체 쪽하고 쭉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한 좀 분야에 계신 분들을 좀 이야기를 듣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많이 안 오셨지만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도 끝나고 나니까 5월 1일 날 한 거 보니까 어떤 분야는 뭐 300회, 400회 정도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이 자리도 있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은 영화인들하고 소통하려고 지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영화계의 이 지금 지원도 지원이고, 또 이 영화를 통한 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특히나 이 후반 작업 기술 분야라고 돼 있지만은 그 분야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제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거 편집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편집실이 지금은 뭐 옛날에는 1인 2인이지만 지금 다 지금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스톱이 돼 있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원회가 영화 100%를 다 완벽하게 지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말씀하신다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그 지원책으로 수용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아야지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또 대책을 세우더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미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지금 현 상황을 저희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귀담아 경청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말씀도 드리면서 서로가 좀 뭘 하나하나씩 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힘드신데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대응은 너무 더디네요. 이런 말씀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야기가 좀 이렇게 팍 스파크가 일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포스트 프로덕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한번 말씀 먼저 해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되도록이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짝 붙이고 쓰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참석자가 이제 저희가 지금 처음 있는 걸로 해서 뭐 대표성은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장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VFX 업계는 영화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일하는 거는 포스트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하고 가장 오래 붙어 있는 그 스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영화 스텝 중에서도 가장 고용 집약적인, 그러니까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파트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사실 매출 규모보다 훨씬 더 고용 규모가 훨씬 더 큰 이 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죠. 왜냐면 이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그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아마 어려운 그 회사의 어떤 형태가 아니면 영화 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좀 고통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저희 VFX 회사의 큰 회사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좀 지금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도 이제 들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네, 그래서 하기가 좀 쉽잖아요. 힘들지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무슨 뭐 대표성은 갖진 않은데 저희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 큰 빅 5 회사들 같은 경우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빅 5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을 많이 축소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간 단축 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한 회사는 지금 영업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중국 일을 하는 이제 회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저희 같이 저희는 이제 그 매드맨 포스트인데 이제 킹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킹덤 2까지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킹덤 2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뭐 마케팅이나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제 꿈꾸고 이제 해외 수주도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이 막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주춤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 뭐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VFX 아티스트들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VFX 계통에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오늘 여쭤보러 나왔습니다. 네. 혹시 뭐 두 분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이긴 하지만 정수진 님이 보태주시거나 한 얘기 다른 회사 동료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일단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당겨서. 네, 일단 저희 이사님께서 제가 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조금 더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대단한. 저희는 지금 76명에서 85명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 VFX 회사예요. 지금 상황은 거기서 지금 인원을 축소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음. 버티고 있지만 이제 매출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유튜브 저희가 뭐 다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은 뭐 피랍이라는 이제 큰 영화가 저희가 이제 올해 원래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될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에 잡아놓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여름 이후에는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영화 개통에서 어느 정도 한국 영화가 풀릴지 굉장히 좀 저도 의문스럽고 걱정이 매우 되는 상황이죠. 그 지금 최주진 선생께서는 이제 CBO를 맡고 계셔가지고 약간 이제 최근에 어쨌거나 고용유지 지원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민감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좀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한계가 있는 건지 이런 예. 이야기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개월간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정책이 저희들하고는 계속 무관하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정책인지 아니면은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뭔가를 많이 짜놓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피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계약을 했음에도 계약이 거의 되고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이제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은 작년에 매출 규모의 한 30-40%를 한 어떤 그 업체만, 그 광고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제작사만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제작사가 새로운 제작사일 수도 있고요. 배급사는 똑같지만, 투자자는 똑같으시지만, 제작사가 이제 새로운 제작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 알듯 모를 듯 하긴 한데 일단은 네. 어쨌거나 고용유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계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수주를 준 회사 쪽과의 관계에서 좀 그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어쨌거나 범정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물론 회사의 부담금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예컨대 뭐 70% 안팎의 네.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예,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받고 이제, 예. 계신지 네,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봐도 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항상 걸렸어요. 예. 어떤 게 걸릴까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네. 더 이렇게 자세하게 예예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면은 뭐 작년에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출은 제작사랑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네. 이제 VFX니까 제작사랑 저희랑 계약을 하는데 그 제작사가 저희 전 매출의 30-40% 이상 차지한 제작사가 피해를 줬을 때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30-40%를 차지했던 제작사가 저희한테 제작을 캔슬했을 때 지원금을 받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신규 제작사랑 한 것이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 한 부분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요건을 제안했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다른 VFX 회사도 제가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잘 들어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매드맨 포스트의 한 국한에서 이제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드맨 포스트의 작년도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그 4월까지의 매출이 작년보다 뭐 30% 40%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예, 그 가서 확인해 봤더니 사업자별로 그러니까 그 용역을 준 사업자별로 따져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준 업체가 피해를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거는 이제 좀 영화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이 맞다면 네. 그런 방식으로 돼 있더라 이런 거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일단은 잘 납득은 안 되는데 네. 예, 그거를 그렇게 경험하신다니까 네. 그걸 사실로 일단 인정하고 그러면 네.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 포스트 프로덕션을 그 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이 거의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 네. 말씀에 따르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한 2년쯤 길어져 가지고 네, 뭐 시리즈물 이렇게 만들면서 네, 작년에 매출이 이만큼 되고 동일한 업체로부터 올해도 수주를 받고 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대비가 돼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받고 지원을 네,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예,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짜놓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1원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로서의 고민은 그 위원회가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느냐? 참 이게 또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쿨하게 그런 해석, 그런 유권 해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누가 봐도 여기서 그거 불합리한데라고 대부분 여기 그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정답인데 우리가 노력이 그래야 되는데 위원회가 그것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에 버금가는 다른 지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줘 이렇게 설계는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일단은 확인하자 이런 겁니다. 네네. 예, 그걸 전제하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해하실 거고 네. 그걸 전제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위원회가 좀 고민해 줘야 되는 지원책들이 뭐가 있을지 네. 이런 걸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제가 준비를 하고 온 건 아니고 네, 또 그냥 예.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계속 이제 말씀하는데 혹시 VFX나 아니면은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조금 네,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다고 이제 예전에 같이 일을 했었던 VFX 업체 대표님한테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의견은 이렇게 받지는 못했고요. 이 회사는 오핌이라고 그 서울이랑 베트남의 양쪽에 이제 그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데 일단 3, 4, 5월 동안 매출은 한 50% 정도 감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작업해서 이제 그 완료된 작업이 다 완료된 그 제작자로부터 이제 잔금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하기로 했던 이제 그 촬영에 들어갈 영화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영화는 이제
촬영 지연이 되면서 또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현금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전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안병호 위원장님 그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부에 후반 사운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부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지금 분포로는 전체 후반 사운드 직업 중에 직군으로 일하신 분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조합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그쪽 회의하느라고 오늘 여기 참석은 못 하셨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한 30분 정도 계십니다. 30. 네, 근데 전체 산업에서 후반 사운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정컨대 100에서 한 200명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분이 여러 작품들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후반 업체 그 포스트 작업 쪽은 이 작품이 끝난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이 사운드 쪽은 촬영이 완성된 작품들에 대해서 후반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촬영이 완료된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타격은 이제 직접적인 체감은 좀 덜합니다. 다만 지금 촬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작업 일정들이 미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품이 현저하게 줄음으로 인해서 이 후속타가 내년이나 내년 상하반기쯤에 올 우려가 그 타격을 이제 내년쯤에 이제 받을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컨대 지금 마케팅 쪽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유지 관련해서 영진이 지원책이 하나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 업체나 혹은 후반 사운드 쪽도 이제 그런 쪽에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더욱이 후반 사운드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현재 계신 분들이 대개 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수입니다. 뭐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최근 그 CJ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 이제 큰 업체들이 한 몇 개 있지만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하는 형태들은 상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 계약서를 서면화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셨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뭐 증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요건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있는 상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형편들이 많기 때문에 일테면 이제 객관화된 자료들을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정하게 되면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 설계하실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나마 현재 수준에서 고민될 수 있는 여지는 아마 마케팅 정도 수준의 후반 사운드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정도를 좀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마케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이것은 애초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이제 현황 조사를 쭉 해보고 이제 고민한 끝에 방법을 하나 찾은 게 결국은 이제 그 할인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 예산이 있었고 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대략 80여 개에 이르는 마케팅 서비스 업체들, 마케팅 대행, 온라인 마케팅 대행, 디자인사, 메이킹 혹은 예고편 제작사 이런 데다가 한 사람당 430만 원의 인건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3사람이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의 설계를 했고 그게 6억 4천만 원 정도가 배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계 과정에서 고민했던 거를 좀 들려드려야 비로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쪽도 이게 설계가 될 건가에 대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일단은 원래는 그 마케팅 대행사들의 인력 고용이라고 하는 건 배급사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개봉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계약을 하고 통상 계약금을 받고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70을 받고 30을 나중에 받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바로 작업을 착수하는 건 아니니까 VFX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 일정이 딱 잡히면 그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노동을 하는 방식의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 잔금을 받는데 이제 그 순환 사이클이 막히는 바람에 말하자면 잔금을 못 받는 채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면 뭐 그 돈이 적게 들어온 것만큼 벌충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을 지금 내보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급사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배급사들 당신들이 좀 더 어차피 위원회가 배급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봉 지원을 할 테니 그 돈에서 늘어나는 비용 애초에 계약을 뭐 4천만 원 했다면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이런 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급사들의 경우는 어차피 손해가 나고 있는데 마케팅비를 증액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럼 배급사에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게 마케팅사로 돌아가도록 기대하는 건 어렵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는 다른데 결국 이제 그 배급사들의 경우는 애초에 계약이 맺어진 게 만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늦어지게 되면 계약서 상으로 120% 할증 이렇게 주게 돼 있어서 우리는 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긴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셨어요. 그런데 또 상대편 마케팅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지원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 지원은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VFX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총액이 있어요. 총액이 있고 예를 들면 제작 지원 이런 예산을 새롭게 확보를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투자 배급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VFX 업체는 이렇게 주장하고 당신들이 돈을 늘려주지 않거나 혹은 늦게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당신들이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같이 해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대략은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넘겨짚어가지고 그럴 거니까 예를 들면 VFX 업체의 주장이 그러하니 투자 배급사 비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이건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합리적인 선을 찾고 그다음에 산업의 일반적인 운영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걸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 중에서 실링을 정해가지고 따로 편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마케팅 대행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원래는 일을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라고 새로운 일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주장이었고 VFX 업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독립영화인들도 우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만들어줄 때 또 일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면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저희는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반영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정도로 오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빠르게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필요한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가능한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일의 내용은 들었고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현장에서 안병호 위원장님 혹시? 후반 사운드도 어쨌든 지금 현장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지원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금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커리큘럼 상에서는 후반 사운드나 후반 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이어가기 위한 혹은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부분의 교육은 사실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고려해서 사실은 영화 산업에 대한 교육 부분도 사실 2차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제안 한번 드리고요. 짤막하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위원회가 이렇게 설계해 놨으니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몸을 맞추세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원합니다 라고 제안하시면 위원회가 그걸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한 것을 일단은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검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합의하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일단 우리도 들을게요 라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 방식.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회가 진행해왔던 방식하고 사뭇 다른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형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이어주십시오. 참여형 설계라는 게 어떤 지점인지. 안병호 위원장님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설계한다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이야기, 그거 말고 또 하실 말씀 있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교육 내용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지원군에 목적되어 있으니까는 교육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편제돼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이번에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실업 상태가 계속 반복될 때 지금 편제된 상황으로는 이제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지금 커리큘럼 상에서는 사실 지금 현장 스텝 위주나 어쨌든 영화 일반적인 교육 그런 수준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현장에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으니 그런 것들부터 이제 차제히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현재는 영화 산업만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영화 산업에서 영화업에서 우리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빨리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를 다 지정해 주진 않고 항공기 그 운영업 이렇게 이제 좀 정부가 볼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업종 그 분야 산업 분야를 먼저 선정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것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건 뭐 90% 이렇게 그 특별고용 지원의 지원금의 수준이 좀 다른 차등을 두는 정도이고 현재는 모든 산업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일정한 고용유지 지원을 한다. 다만 아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허들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저희도 계속 어떤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고 전 산업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열심히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이렇게 해서
범정부적인 기본안들이 설계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가 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화 산업의 특성을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영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설계 정도는 영화진흥위원회 해야지. 그렇게 아마 90%는 중앙정부의 설계와 맞춰서 갈 거고, 나머지 10 미만을 예산적으로 사업 설계적인 측면에서 따로 별도의 차별화된 맞춤형 디자인을 해야 될 거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 혹시 또 더 보태주실 우리 위원장님도 혹시 지금 말씀 듣고 나서 그동안 또 우반 작업 업체들 좀 만나셨잖아요. 예. 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VFX 말고 관련 또 제 지금 상황이라든가 네. 거래된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예, 일단은 저희 이제 후반 작업 중에서는 이제 그 명수, 인원수로 충당했을 때는 그 VFX 업체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VFX 업체가 이제 또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뭐 드라마 또는 OTT 서비스 그리고 VR, AR 이런 것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 영화로는 저희 인원 대비 한국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총 매출액이 이제 맞지 않는 실정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팔로를 뭐 중국 영화라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팔로를 이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 인력을 좀 많이 이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지원 정책이 빨리 조금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영화의 샷이라는 단가 정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는 퀄리티에 비해서 이게 맞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이 샷이 단가가 좀 안정되어 있는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샷 단가라는 것은 저희 인력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샷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샷의 뭐 샷을 수정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다 어떤 매출과 우리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영역에 있는 뭐 디자인 영역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디자인도 이제 단가라든지 단가 정책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런 기본 수급의 단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 지원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위원회 사업이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산업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화인들을 어떻게 생태계 및 그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또 독립예술영화 쪽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지원 쪽이었고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딱 터지고 나서 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위기 대응 메일이 과연 있었는가? 사실은 없었죠. 한국영화 100년사의 극장이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초토화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비단 이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화 쪽에 이제 뉴노멀로 들어갔을 때의 관람의 행태도 분명히 변해질 것이고, 이제 이와 관련된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이제 입장과 이 방향을 가지고 갈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그 산업계 전반 또 우리 영화인들 전체에 대한 그 전수조사 및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뭐 영화인들 당장에 지금 생활비 걱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확한 거기 크레딧 전수조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될 일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에는 숨이 너무 가빠요. 지금 당장에 지금이 힘든데 그 이유는 그 이유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제가 극장이 살아야지 산업이 산다라는 걸로 지금 극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극장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영화인들에 대한 또 이 지금 이 복지 문제에 대한 아니, 복지가 아니죠.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또 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좀 있고 하여튼 변명 같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회가 그 민간 영역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문이 가고 그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위원회 차원에서도 얼마만큼 또 관심을 가졌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각별하게 이 VFX 쪽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또 드리자면 얼마 전 이제 뭐 이렇게 아티클을 보는데 죄송합니다만 OTT 서비스 중에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 넷플릭스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에도 전 글로벌 사태에도 가장 컨텐츠를 잘 만드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이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은 그 열 체크도 이제 각자 그 영화 그 촬영장에서 각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지금 컨텐츠를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라라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가고 있는 이것은 저희 이제 그 영화 컨텐츠를 만드는 VFX 이제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 아티스트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회가 있고 기술을 아티스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저단가에다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어떤 단가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VFX 이제 어르신들을 뭐 이렇게 그 선배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논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위원회가 이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또 논의하고 정책 입안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소위원회에 이제 또 우리 기술분과 소위원회가 있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산업 이러한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소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분야에 이제 계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공론화하고 이것을 또 어떠한 식으로 조정하고 또 하느냐는 충분히 저희들은 또 해야 될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냥 바램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램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체 매출 대비 아티스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이제 굉장히 언밸런스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VFX 업계는 너무나도 이제 그 무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공론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샷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국에 이제 저평가된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위원회님들한테 이제 해결해 달라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스스로 할 때 어떤 넛지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이것을 공론화할 수 있고
이게 무한 경쟁을 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단가를 더 낮춰서 이것이 여기에서 더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조금 더 산업화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지대한 관심과 지금 예. 중국 쪽 물량은 다 끊어졌죠. 상당히 많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외국 쪽에서는 어디가 지금 물량들이 미국 쪽, 외국 쪽에서요. 일부 헐리우드의 뭐 전체 물량을 가져올 수는 없고 뭐 헐리우드 물량도 아주 일부 샷만 갖고 오는 걸로 헐리우드라면 그 블록버스터 쪽인가요? 아니면은 블록버스터도 뭐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그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가물에 끝나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메인은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국도 지금 당연히 끌렸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 드라마 쪽 OTT나 드라마 쪽이 그건 그다지 이렇게 수익 모델이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많은 VFX 회사 이 아티스트들이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른 일을 하실 텐데. 그래서 뭐 지금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예. 조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기술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이제 다른 뭐 엔진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달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예를 들면 노동 조건과 관련해서 개입하는 지점은 표준 보수 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사측과 노측의 가운데에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뭐 속도가 나진 않지만. 근데 그것보다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의 단가가 적절하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건 훨씬 더 난이도는 높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위원회는 의지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특히나 우리가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결국 공동의 의지를 밝혀줘야 하고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러면 그 즈음에 아마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정환경조사센터에서 이제 VFX 업체 기술 지원 쪽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이제 들여다봤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과로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대체 그 일종의 용역 계약, 변형된 형태의 용역 계약을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게 될 때 겉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혼을 갈아넣는 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매출을 올리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종종 벌어져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산업 환경을 이렇게 챙기는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것까지 보게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급할수록 노동 조건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이거라도 받아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여튼 적정선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쪽의 한국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넷플릭스가 한국 그 영화냐 한국 영화를 만드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제작 현장에 방역 지원을 안 하겠다. 이게 우리 지원팀의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도 논쟁의 지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그 한국의 국적 시민권을 갖고 있는 혹은 심지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같으면 한국에서 케어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주 노동자들까지 그거는
빠르게 논의를 좀 해보겠고, 결국은 우리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한 수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 쪽이나 뭐 편집 쪽이나 기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작업이 지금 없잖아요. 이게 참 말하기도 참 너무 힘들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네. 게 사실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이제 얘기되냐면 후반 사운드 업체에서도 일단 고용되어 있긴 한데 후반 사운드 업체들은 제작사별로 이제 사업을 수주하는 그러니까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제작사들의 사업을 통해서 그 후반 업체의 그 사업이 운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업체를 따기 위해서 스스로들 단가를 낮추는 출혈 경쟁,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정작 작업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사실 이제 작업량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더 우려되는 측면의 하나는 지금 현재는 촬영이 중단되어 있는 게 결국은 후반이든 내년 상반기든 촬영 일정들이 몰리게 되면 결국 후반 작업 일정은 한꺼번에 또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가라면 결국은 작업 양을 계속 많이 따올 테고,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나 실제 작업자들, 노동자들은 결국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몰아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밤샘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가 지점이 사실은 영진이 차원에서도 보수의 개념이로든 아니면 산업재의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장을 열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산업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합원들도 현재 문제 제기하는 지점들이 내 임금이 안 나오는 게 제작사랑 용역 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 내용 자체가 워낙 낮게 되어 있고, 이 낮게 하는 이유도 여러 업체를 그냥 낮춰서 그냥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 걸 수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낮추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편집뿐만 아니라 사운드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서 비슷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간이 되고 있는데 혹시 하나 정도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쉬었다가 하고요. 그럼 쉴까요? 네.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사이에 뭐 들어온 이야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 포스트 프로덕션 분야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영화관도 일단 그 월급을 뭐 70% 받거나 50% 받거나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강제하고 있고, 모든 현장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어쨌거나 제작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100% 인건비를 받는 곳이 영화계 한 군데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누구랄 것 없이 힘든 영화 산업과 동반자라고 주장하는 영화진흥위원회. 현실에서는 사실은 손해나는 건 없고 100% 급여를 또박또박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화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진정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빨리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동 조건 개선, 원래 제가 하기로 작정하고 독과점 이런 상황에서 훨씬 독과점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걸 조정하고 그래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성폭력 문제가 지금 혹시 없는가를 개선해야 되는 그 자리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죠. 이제 위원회가 지금 설계한 내용 잠깐만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중에는 어쨌거나 이제 제작비 투자를 이제 시행하기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작비 지원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피해를 받은 작품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렇고 이제 후속 조치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작 활성화 지원 이건 마찬가지 이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지원이니까 쓰기는 후행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후반 작업 업체들의 고충을 어쨌거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 방식의 그런 고용유지 지원 같은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기술은 잘 모르지만 일종의 그 하이엔드의 고부가 가치를 내는 VFX가 있고 그다음에 범용형 VFX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다 많은 영화인들이 작은 지원을 쪼개 받아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라고 하는 작은 작품들을 만들게 설계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왜? 수백 명의 또는 수천 명의 영화인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생계비를 줄 수는 없고 위원회 입장, 위원회 한계, 위원회는 생계비를 주는 곳이 아니다. 생계비 성격을 담아가지고 설계는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 영화인들이 이제 어쨌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인건비 플러스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참으로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VFX 업체의 그동안에는 뭐 넷플릭스를 위해서 혹은 대형 작품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게 부가가치가 높았으니까 그런 태도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종종 적정 기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렛민 같은 작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VFX 기술이 잘 담겨 있어서 놀라운 효과를 내더라. 그럼 좋은 모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의 1,000만 원짜리 작품에 적정한 특수 효과 VFX 기술을 이만큼 담고 모았을 때 한 편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작업비로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일종의 연대 활동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다른 접근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컨대 그런 고민들도 이제 현장에서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큰 데를 의지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 곳이 무너지면 와르르 그러니까 대마불사론이 있잖아요. 대마불사. 그래서 우리 모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에 관한 비판이 어쨌거나 영화계도 있는 거고. 야 대기업 지원해서 수십조 옛날 우리 뭐 대우 사태, IMF 이런 것처럼 큰 데를 살려야 낙수 효과가 생겨가지고 작은 데가 살아. 그러니 저쪽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참아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치가 전환이 돼서 소기업, 그다음에 작은 프로젝트, 영화인들끼리의 동인제 제작 시스템 이런 방식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결국은 그거를 위원회가 뭐 우리를 따르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모델을 보여주는
이 앞으로 몇 개월의 이 상황에서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방법론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 예. 혹시 보태주실 이야기 있으면 그거 좋은 얘기다 이런 것도 좋고 추임새도 좋고 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중국 일도 그렇고 지금 큰 뭐 빅5, 빅6들이 VFX 이제 회사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자기 뭐 자발적으로 큰 회사에서 나온 팀들이 있습니다. 팀별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개인별로도 지금 굉장히 개인별로도 지금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일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서버도 공통화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화는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크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요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제 잘 또 우리가 연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선점해서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또는 뭐 국가가 또는 위원회가 또는 어떤 협회가 앞장서서 해준다면은 거기 뭐 DB가 훌륭하게 또 쌓이는 어떤 DB로서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DB 구축들이 아닌가 좀 좋은 기회를 좀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이제 우리 최수진 이사님이 본인들의 일종의 그 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이제 R&D였단 말이에요. R&D 그죠? 네. 국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기술 개발 지원을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이게 이제 정말 그걸 이렇게 받아가는 데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데도 있어서 R&D 정책에 관한 새로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총량을 늘린다 R&D 예산을 그런데 이제 이게 큰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작은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형태의 이제 접근이 필요할 거다 이런 것 같고 위원회의 기술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작은 기술 개발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같은 거를 이제 기획해서 지원하고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일종의 공공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우 위원장님 혹시 보태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아니 R&D 말씀이 나와서 조금 말씀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제가 오늘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우리 다 정리 잘합니다. 말씀하시면 네, 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 R&D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저희 회사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D를 그렇게 뭐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회사가 저희는 영화에만 국한했거든요. 드라마도 해보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좀 약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고 영화만 이제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고 영화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부터 해서요. 그래서 R&D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안 한 건 아니죠. 왜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샷을 칠 시간도 없고요. 맨날 이렇게 밤새서 일한 부분들도 이제 뭐 작년에야 조금 줄어들었지만 작년부터 그 전까지는 뭐 침대까지 있을 정도로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나 R&D는 정말 필수 불가결로 저희 VFX 회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 R&D를 했기 때문에 흑자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헐리우드, 미국이나 호주 회사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저희가 R&D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메인 저희 기관으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 메인 기관 그 기관에서 많이 R&D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PM,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할 주관사. 주관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관사는 거의 기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술 개발들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기관사가 된다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 상용화될 수 있는 이런 진짜 저희들이 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어셋을 개발한다든지 이 어셋을 나눠줘서 우리들이 정말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전제적인 어떤 이런 정말 진짜 우리가 기술 개발, 그러니까 샷을 위한 기술 개발을, 현실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거지, 해야 되지, 그냥 정부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인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왜 혼자 나와가지고 왜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냥, 별로 저희들이 상용화를 못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고하게 조금 돌아봐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진단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상용화가 되는지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R&D를 위한 R&D가 아니고 정말 저희 기술 개발이 진짜 이 영화 산업에 또는 어떤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R&D로 조금 더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는 참여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신청을? 영진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네, 매년 기술 개발. 했습니다. 네, 영진이. 네. 그 저희들의 지원 사업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진이에서 하는 기술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하는 R&D나 이런 부분이 현장하고 상당히 갭이 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영진위에서 하는 것은 메인 주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샷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네. 쪽으로서 예. 영준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더 큰 거? 네. 예. 기술 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위는 네, 네, 기술 네. 개발보다는 어떤 영화의 지원 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지원을 받았었고요. 이제 영화를 하는 지원 사업에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영진이 말고 좀 다른 뭐 과기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따로 지원 그런 R&D 사업은 안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래.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죠. 큰 데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뭐 매드맨뿐만 아니라 그 많은 VFX 회사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애트리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VFX 회사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또 대체 기술의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균형 잡힌 R&D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네.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또 저희가 하고 건의할 거는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보기로 하죠. 네. 혹여 다른 보태실 말씀 안병우 위원장님이 열심히 쓰고 계신데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후반 사운드 업체 관련해서인데 이건 아마 다른 후반 업체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 사운드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력이 100명 내외의 인력들이 한국 영화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상황인 것은 계속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일거리가 몰려서 결국은 그 인원들이 계속 그 작업 물량들을 충당해내야 되는 상황들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업체들이 고육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인턴 제도입니다. 인턴으로 사실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견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몰리니까 사실 실무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인턴이라고 고용하면서 임금의 90%를
미만으로 이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경력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노동 조건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은, 예전에 아마 영진이에서 지원했던 것 중에 인턴에 대한 인건비나 인턴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어도 영화 산업 전반에선 사실 인턴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진 않으나, 후반 사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 기술을 배양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턴을 그 수요가 실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업체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인턴에 대한 것도 그 예전 사업들을 다시 고려해가지고 좀 후반 사운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시기에 좀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일종의 그 국가 직무 표준 NCS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니까 영화 인력 정보 시스템 하나 없는 한국의 영화 산업, 그것에 관한 책임의 70%는 져야 되는 위원회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죄송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 직무 표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급 키 스텝이 될 때까지 간 과정에 직무 개발의 경로를 설계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누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그럴 때 각 사업자 단위에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그렇다면 공공적인 개입이 돼서 인턴십 제도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인건비 수준을 이만큼 표준 보호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방식의 이제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벌써 십수년 전에 시작했던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말씀 아프게 받아 안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석근 위원장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잠깐 했어요. 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기에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문제 의식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는 모두를 다 병렬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가 위기 국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그다음에 영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회복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본에 충실할 때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저희는 거듭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롤인데, 그런 점에서 영화계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이다. 기본을 하고 있니? 라는 얘기를 거듭 질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못하는 것에 관한 질책, 그러니까 100번 공감하고 저라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네. 혹시 더 보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꼭 시간을 꽉 채워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네. 이 계속 드리게 되는 건, 네. 사실 후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작사를 통해서 일을 수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업체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영화에서도 후반 사운드 일을, 혹은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후반 사운드로서 계속 종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그널이려면, 어쨌든 뭔가 산업에 대해서 인력을 계속 충원하려고 하는 영진이가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런 시그널이든
아까 뭐 직접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지만 직접적인 지원으로서는 영진이가 현재에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계속 누차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외 방편으로 영진이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후반 사운드 업체 혹은 뿐만 아니라 영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의 일자리가 계속 도모되느냐 혹은 다음의 일자리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냐 그 기대감을 이제 시그널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후반 사운드 업체도 지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런 어떤 인턴에 대한 제도든 혹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으로서 영진이가 어떤 베이스라인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이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이것들도 기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된다라고만 선은 긋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루트를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고민만큼 하는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때 저의 동료였던 영화 쪽 폴리 기술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황모 씨라고 제가 그 위원회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분이 불의의 이제 사고로 뇌졸중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위원회에 있었으면 그냥 기술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정년을 보장받았을 텐데 뭘 하러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책임을 막 이렇게 느끼고 먹여 살려야 되고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CEO도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힘듦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여튼 돌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아주 썩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슬픈 일이니까 가서 문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위원회는 말하자면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고용이라는 개념과 원리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제의 사용자 측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노동 조건, 영화제 스태프들의, 그다음에 영화 산업 전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분야, 좋은 일을 참 하는데 저도 영화 단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온 일종의 간사, 스태프의 출신인데 이게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무슨 직원인 것인지 이런 굉장히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0년을 버티는 사람들이 그래도 단체들 속에 우리 안병호 위원장을 포함해서 저분이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를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의 삶 이런 걸 저희가 어쨌거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 쪽에서도 기반을 만들어내는 분들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에 관한 정책 이런 걸 당연히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롤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책 기획의 역량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가를 막 이게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도 하지만 결국 국가 정책 전반에 관해서 태클을 걸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문화 정책이 이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의 가동, 국회는 당신들 도대체 뭐 합니까? 다른 기관들 호소하고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래서 다행히 사람이 있는 경제, 그다음에 포용적인 번영, 성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가능성은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위대함 때문에 뽑은 대통령과 정부 하에서 물론 낙제점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민주노총의 역할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노동과 관련된 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관한 민주노총의 역할 우리도 양보할게
우리 노동자들도 출연할 때 정부도 내 이렇게 하는 걸 사회적인 대타협의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영화 쪽에서 풀 일은 영화 쪽에서 풀고 그다음에 또 전 산업적인 노사정에 의해서 풀 건 풀고 이렇게 돼가는 게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가 속상해할 일은 아니고 이 괴로운 시기를 딛고 희망을 보면서 가는 거라서 그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동영 위원장님 전 시간도 그렇고 와주셔서 또 스태프들 문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 속 시원하게 좀 탁탁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마음 편했을 텐데 그렇다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로 또 여지를 남겨놓은 것도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렇게 또 고민하셔가지고 인턴 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최수진 이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그럼 어쨌든 말씀 고맙고 하여튼 저희들도 마음은 급한데 이게 어쨌든 오늘 말씀 저희들 하여튼 중요하게 소중히 받아들이고 또 분명히 또 많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또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또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또 흔적에 남고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가 또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또 내후년 이런 부분 특히나 아까 그러한 이 샷단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영진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충분하게 같이 또 논의 테이블에는 올리서 서로가 저희가 그런 장은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당백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우리 대화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영화인들을 이어주시는 우리 진미디어의 노동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제 좀 희망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대통령 누구를 뽑을까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의 대통령 후보는 그전처럼 산업 정책을 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사람이 누군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사람이 누군가, 얼마나 구체성을 갖고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인가, 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도 하여튼 그런 대열에 참여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역할을 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일단 2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